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표숲 조성을 위해 10년 동안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서혜근 해남구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라남도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 사업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숲 조성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숲이라고, 생명의 어떤 허브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임야나 산림을 얘기하는데, 전라남도가 면적을 보니까 12,345km 방방미터 정도 돼요. 전국 산 면적의 전체적으로 12.7% 정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숲들이 대부분 공원이라든가 명산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꿔지고 보존해 왔던 것이죠. 전국의 국립공원을 보니까 총 22개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우리 전라남도에 보니까 무등산이라든가 월출산이라든가 타도의 해상공원이라든가 해서 6개소가 있는데, 이 국립공원 면적의 37.4%가 우리 전남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도립공원도 보니까 31개소 정도가 도립공원이 있는데, 우리 전남 지역에도 무려 7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어요. 또 군립공원으로 해서는 전국적으로 27개소인데 이건 전라남도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라북도 강천상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군립공원도 대단히 잘 가꾸고 보존해 가지고 이것을 지역의 어떤 관광객 유치에 크게 한몫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림 중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전라남도 산 중에서 약 82.3%는 개인 사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 공간이 국가나 공립, 유림, 국공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보니까 순천, 하순, 그리고 고흥 이러한 순서대로 많은 산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0년 또 올해 전라남도가 2,026억이라는 그런 산림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예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약 2.5% 정도 되는데, 이러한 것을 투입을 해서 휴양도 하고 치유도 하고 또 거기서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정도를 좀 투입해 가지고 12곳을 집중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블루 이코노미 선도 사업으로 남도의 하늘과 바다와 숲과 그리고 여기에 땅이 어우러지는 이런 대표적인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울러 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전남 지역에 좀 조성되어 있는 숲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산림자원 보호 활동도 많이 했고 유치 활동이나 조성 활동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내용 시설별로 보니까 자연휴양림이 21개소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도 언제든지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6개 정도를 이렇게 구축했고, 전라남도 내에 보니까 수목원도 4개소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산촌 체험을 할 수 있다든가 치유숲이 한 7개 정도, 그리고 생태숲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숲, 어린이 체험숲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했고,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순천만 국가정원,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남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전국 평균의 모든 분야가 한 10% 이상대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결과들은 그동안에 전라남도 그래도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숲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걸 더 넓히겠다라는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전라남도가 또 숲 조성을 위한 계획도 좀 내놓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개소, 여기에서 우선 경관숲을 7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경관숲 중에서도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것은 우리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가고, 또 관광숲은 우리 해남의 두른산 오색숲 이걸 관광숲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거, 그리고
지역 특화습으로 해가지고 영암 월출산이라든가 보성 일림산 철쭉이라든가 그리고 담양 중록원을 중심으로 한 네. 제2의 어떤 대나무 힐링숲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그 경관숲으로 조성할 방침을 갖고 있고, 특히 해양숲은 신규 국고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29년까지 16개 시군에 약 3,700헥타 정도를 조성하는데, 그 조성하는데 지원해 준 비용이 3,700억입니다. 헥타당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서남해 안에 어떤 숲 복원 사업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또 신안군에서 한 1,000헥타 정도를 해요. 올해 43억 정도를 투입해서 기존에 훼손된 난대숲 같은 것들을 전부 복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소득숲은 6차 산업하고 연계하죠. 뭐 영광에다가 견과류 어떤 웰빙숲을 좀 만들겠다. 그 다음에 하순에 벌꿀숲을 만들겠다. 광양의 어떤 본강면 일원에다가 복분자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은 바로 소득 사업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소득 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행히 우리 담배인삼공사에 전액 이렇게 납품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든 유통망이 확보됐다는 것은 우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에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에도 주역 주민들하고 뭐 단체하고 해서 크고 작은 아름다운 숲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구례 산수유라든가 보성의 녹차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올해 한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계속 기반을 구축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숲 이런 부분에서도 가치가 또 많이 있죠. 어떻든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면은 우리 청정 전남의 이미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선도적인 어떤 이런 의지가 담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신데, 예.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경관숲, 또 예. 뭐 소득숲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일반 분들이 좀 들으셨을 때는 다 비슷한 숲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앞에서도 약간 숲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마을숲, 그러면 마을에 있는 산림 자원, 또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꾸어가는 그런 숲을 마을숲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학교숲, 그러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경관숲은 우수한 우리의 산림의 경관 자원을 보존하는 거예요. 일단 원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이러한 수목들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수목의 어떤 그 생장 과정이라든가 인구 변화에 대응해가는 그런 자연 그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소득숲은 그야말로 소득과 연계된 수종이죠. 양봉농가가 꿀을 따기 위해서 뭐 밤나무나 아카시아 꿀을 따려면은 전국의 그 밀을 단지들을 찾아다니다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남에서 청정 전남에서 이러한 밀을 단지를 미리서 조성해 놓는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산림하고 관련된 소득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여건이 마련되겠죠. 그것도 청정 지역에서 꿀이라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수도 소득 수종에 들어가는데, 과실수는 장기간 내다볼 수도 있고 후대에까지 그 소득을 연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호두도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데 최고 100년까지 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올리브 나무가 몇 그루만 있어도 대대로 먹고 사는 뭐 그 생활비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임원 후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양성하고 지원하고 또 산림 자원을 통해서 소득 창출하고 이런 것에 매우 이렇게 연계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국가가 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산림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숲이라든가 그 분야별로 잘 이렇게 특성에 맞게 성장돼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숲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마을에 또 심지어 우리 그 광역 단체 전체적으로도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올해 또 대표 숲 조성 사업 가운데서도 시범 사업이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안군에 뭐 사업비 43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훼손된 숲을 좀 복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뭐 난대숲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지금
기후가 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난대숲이 지금 많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고. 그런데 난대숲은 아열대 기후, 그리고 이제 열대와 온대 기후가 경계에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주로 이렇게 자라나는 상록 한렵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는 뭐 수풀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주로 아열대 수분 기후라든가 온대 기후 중에서 비교적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는 수종을 난대림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은 뭐 사계절 푸르름을 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잎이 넓고, 그리고 상록수가 상록 한렵수가 잘 자라기 때문에 상록 한렵 수림이라고 이렇게 통상 난대림을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 종류들을 보면은 뭐 동백나무라든가 농나무라든가 후박나무라든가 사철나무들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또 겨울도 나름대로 잘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잎이 작고 두꺼운데 윤이 난다고 해서, 잎에서 대체적으로 윤이 난다고 해서 조엽수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앞서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런 난대림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보니까 지난해에 완도군의 그 완도 수목원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난대 수목원이 유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도 지역이 이런 수목원 조성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인가요? 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남해안 좀 난대림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속하고요.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이 뭐 동백이라든가 여기에 황칠이라든가 호랑가시라든가 굴고래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또 식이악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고 있는 자생수림이 약 2,000헥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분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이 같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뭐 보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수목원이 지금 있죠, 거기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립 수목원을 이렇게 승격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만은, 여기에다가 공립수목원에다 청정 그 자연환경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천혜의 섬자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아울러 놓고 보니까 힐링 여행지로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방문객도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남도가 1991년부터 어떤 좀 질 높은 산림, 그리고 어떤 문화와 휴양의 기회를 좀 제공하자 해서 여기에다가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원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또 산업적으로나 또 이렇게 기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또 생태학습관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 온실도 이렇게 만들어서 관람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식물 자원을 보니까 4,165종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이러한 난대림에 속하는 수종이 약 78,000주 정도 이렇게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수목원을 이렇게 지정하고 거기에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 23,300평방미터라는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의 99.6%가 국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림이 아주 적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지금 뭐 앞서서 이제 난대 수목원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뭐 기대 효과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표숲 조성 사업 자체만 보면 난대 수목원 조성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산림을 이용해서 뭐 자연환경이 직접 우리한테 주고 생산되는 그런 임산물 외에도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치유 뭐 이런 많은 시너지를 유발하는 수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관광 건강과 관련된 사항들은 앞에서 저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임산물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전남의 주요 임산물 생산량을 보니까 2016년도 자료입니다만은 1조 1,000억 정도 소득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소득이죠. 전국 그 임업 전체 소득의 11.9%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 목재가 약 36,000 입방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고로쇠는 1,900리터리 이렇게
19억 리터리 정도를 하는데 전국의 35%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로쇠물이 나오더라고요. 산나물이라든가 나무 열매, 거기에 뭐 뜰분감이 있네, 버섯이 있네, 약용작물이 있네. 아주 그 임산물하고 관련된 종류들이 다양했었습니다. 또 임산물 지리적 표시도 지금 등록돼 있죠. 예를 들면 장흥의 표고라든가 영암의 뭐 대봉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진도의 구기자라든가 이런 것도 무려 저희들이 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직매장, 임산물 유통을 위해서 기반 구축도 또 했는데요. 직매장이 무려 23개소 정도 만들어져 있고, 목재집화점이라든가 산지 종합 유통센터 이런 부분들도 21개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자연에만 맡기기도 하지만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실적을 또 전라남도가 많이 취득을 했는데 그게 약 5,7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뭐 유기농하고 무농약 이런 부분에 54개 품목이 현재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열매류라든가 약초류라든가 약용류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인증 농가로서 정말 친환경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으신 분들이 약 4,100개 농가 정도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경쟁력을 대단히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외에도 전국에 보니까 산림욕장이 한 195개소, 그리고 치유숲이 한 16개소 있는데 치유숲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병을 치료하는 행위는 아니고 거기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피톤치크라든가 음이온이라든가 뭐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숲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자연 수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은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천사대교라든가 지금 칠산대교 준공됐고, 또 여수에서 공간 해상교로도 2월 말에 됐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신안 앞에도에서 해남 양아리간 그 교량도 되는데, 개통 이후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나가는 관광지 뭐 이런 것이 됐었죠. 연륙 연도기하고 연계하는 뭐 해양 관광, 또 거기에 수변 뭐 주변에 숲을 활용하는 어떤 이런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개통 전에 좀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해안의 섬의 생태 자원을 이렇게 복원하는 섬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연구, 휴양, 관광 이런 기능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구체해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고, 남도 명품길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가 올레길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해남에도 달마선, 달마고도가 지금 아주 특수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전남에도 보니까 담양의 뭐 산막이길이라든가 하순의 너릿제 길이라든가 이런 길들이 좋은 길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길들을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걷기의 어떤 조성의 길로 좀 조성하고, 코리아 둘레길이라든가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뭐 이런 부분에도 좀 활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롤수라든가 소득과 연계된 먼 미래를 지향하는 경제림도 많이 식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림 보존책이 또 시급합니다. 2018년도 기준에 보니까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 해서 도시숲을 284헥타를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훼손된 면적은 2,433헥타를 약 10배가량 훼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잘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 같고, 그 특성에 맞는 또 일자리, 그리고 인구 유입책, 그것과 관련된 소득 창출을 접목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앞으로 많은 과제들도 있을 거고 이를 또 해결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숲의 가치를 높일 대표 숲을 조성해 전라남도의 핵심 사업인 블루 이코노미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